교과서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시행 동일한 관찰이나 그냥 뭘 하는 걸 말합니다. 뭔가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동전을 던진다거나 공을 뽑는다거나 사람을 나눈다거나 표를 확인한다거나 카드를 뒤집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어떠한 시행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 그 모든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혹은 표본 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 주사위인데 육면체. 자, 그럼 표본 공간이 뭐가 되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을 다 얘기하겠죠. 1, 2, 3, 4, 5, 6. 기본적으로 집합의 운을 갖기 때문에 다음처럼 써주시죠. 이런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이 표본 공간들로 표본 공간, 표본 집합 중에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건이 1, 2, 3, 4, 5, 6 이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3, 5 이런 녀석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 뭐 이름 붙여준다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1, 2, 3, 6 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오케이? 사건들은 이 표본 공간, 표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고. 사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 공사건도 사건으로 치면 2의 6제곱이고 공사건을 사건으로 치지 않으면 2의 6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사건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요.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전사건은 이 표본 공간에 똑같기 때문에 표본 공간하고 똑같은 거고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전사건이기도 해. 그럼 공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공집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용어는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이 뭐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모았을 때 이러한 녀석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6개가 있는 거죠. 주사위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정의를 볼 건데, 확률의 정의.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어. 확률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이라는 녀석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구나. 전사건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더라? 하지 않습니까? 까먹었다. S. 전사건 혹은 표본 공간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분해. 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는 6이잖아. 짝수 눈은 3개 있잖아. 6분의 3 확률이 1이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각자의 확률이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똑같아요.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우리 6분의 1로 생각을 하죠. 이것도 6분의 1이고 이것도 6분의 1이고 이것도 6분의 1이고 이것도 6분의 1이고 이것도 6분의 1이잖아. 주사위가 이상하게 1이 2개야. 그럼 1이 나올 확률하고 3이 나올 확률이 같게 달라. 다르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같은 녀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일이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 일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홀수가 나올 확률, 만약에 주사위가 1, 2, 3, 4, 5, 6으로 돼 있어. 뭐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지? 3분의 2가 되겠죠. 4개 있으니까. 오케이? 경우로 따져버리면 원래 이 일이 나오는 거하고 이 일이 나오는 건 같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냥 우리가 확률을 따질 때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일이 나오는 경우랑 이 일이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볼 거라. 물론 전체 경우의 수를 셀 때에도 이 일과 이 일은 다르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걸 C로 풀어야 돼, P로 풀어야 돼, 같은 걸 풀어야 돼, 다른 걸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걸 다르게 봐야 되는데 같게 봐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무조건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흰 공이 5개가 있고요. 빨간 공이 2개가 있고요. 파란 공이 3개 있다고 해서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여기에서 공을 하나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3가지요. 흰 공 나오고 빨간 공 나오고 파란 공 나오고 그러면 한 번 뽑았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면 여러분 10분의 5로 구하잖아요. 당연히 2분의 1로 구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제적구나 이게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이 흰 공이 원래 실제로 보기엔 똑같잖아. 근데 우리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도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흰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3개가 되는가.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10개라고 하는 순간 이게 다 다른 거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어? 확률 문제 풀 때는 이런 색깔이 같다 이런 걸 다 다르게 봅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에서 안 헷갈려. 이해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단원에서 다르게 봐. 똑같다고. 우리 이제 이렇게 셀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근원상권에 각각이 나올 확률이 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1, 2, 3, 4, 5, 6으로 돼 있으면 이 1이 나올 확률은 3이 나올 확률하고 다르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 1이 2개 있는데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생각하고 볼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석체계의 확률의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석체계 주고도 안 보시니까. 일반적인 확률의 정확한 정의는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를 사건이 이제 이벤트여서 영어로 E라고 붙여요. 다음과 같은 주사위는 5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 2가 3이 나오는 거, 4가 나오는 거, 5가 나오는 거, 6이 나오는 거. 오케이? 5개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놈의 확률하고 같아 달라? 다른 거죠. 이놈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놈이 나올 확률, 이놈이 나올 확률, 이놈이 나올 확률, 이놈이 나올 확률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은 얼마죠 항상? 1인 거죠. 1. 그래서 전체 확률분의 이놈이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확률을 다 더하고 근원분의 그 사건에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르면 같아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경우의 수 세실 때 그래야 안 틀려. 이게 끝이야? 영어 좀 더 보도록 하자. 배반 사건이 뭐야? 교집합. 배반 사건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어떤 사건이 2가지 이벤트가 발생해 뭐 홀수능이 나올 수도 있고 짝수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에 비해서 3에 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에 이렇게 하는 걸 집합은 교집합이라고 하죠. 확률에서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나요? 곱사건이라고 해요. 곱사. 근데 그냥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문제 풀 때 실제는 교집합으로 푸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A 곱사건 B, A, B의 곱사건 그냥 교집합 요인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발생하지 않을 때, 공사건이 될 때 그냥 집합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이거 누가 설명할 거 아니잖아요. A와 집합, B가 동집합이 된다. 그럼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잖아. 오케이? 그런 사건들 관계를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사건은 뭐야?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죠. 오케이? 어떤 한 사건 A에 대해서 A가 아닌 녀석이 발생한 사건. 그거는 집합점, 여집합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A라는 사건하고 A의 여사건은 무슨 관계예요? 배반 사건 관계인 거죠. 그럼 A,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서로 여사건 관계에 있냐? 그건 아니죠. 오케이? 서로 여사건 관계에 있는 건 두 개가 배반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배반 사건에서 요놈이 요놈의 여사건인 건 아니겠지? 이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에 좀 문제 풀어보고 연습 문제를 좀 많이 볼게요. 6장은 특별히 뭐 이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6장에서 주 파트는 이거였어요. 확률 계산하실 때 똑같은 녀석들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겁니다. 네? 드디어 잘 읽겠네요. 아닌가요? 힘들어 죽겠네. 네, 6장씩 읽어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강론이 나올 기대점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 사건이 확률이 똑같다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거죠. 오케이? 특별히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우린 받아들이는데 주사위가 나올 눈의 확률은 각각 다 똑같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딴지 거는 건 아니에요. 써있지 않다고요. 무조건 6분의 1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번 두 개가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주사위가 두 개 던져지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지? 이게 제곱이겠죠 당연히.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데 몇 가지 경우야? 전체에서 6개 빼요. 이게 제곱에서 똑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6 빼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중학교 때 배워왔던 기본적인 원리로 푸는 거야. 전체 눈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 나오는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 7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지? 1, 6, 2, 5, 3, 4, 3, 2, 5, 6, 2. 우리가 지금 주사위는 이미 다른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이 16과 6은 서로 다른 거죠. 6가지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 6의 제곱분의 6이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눈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은 거고. 제곱수가 되려면 제곱수인 1이 나오는 경우가 4가 나오는 경우와 9가 나오는 경우와 16이 나오는 경우와 25가 나오는 경우와 36이 나오는 경우는 세야 되겠네요.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 1이죠. 4가 나오려면 1, 4, 2, 4, 1, 세 가지가 있습니다. 9가 나오려면 3, 3밖에 없죠. 16이 나오려면 4, 4밖에 없죠. 이것도 5밖에 없고 66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만 특이하게 1, 4, 5, 4, 6 초과가 돼요. 그럼 총 몇 개냐면 8개죠. 36분의 8. 나오는 눈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 두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야 되지. 6번을 푸내줘도 편하겠네. 둘 다 홀수면 홀수가 나오죠. 곱한 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확률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몇 개냐? 세 가지죠. 홀수가 나오는 게 36분의 9. 전체에서 이걸 빼면 되겠네. 이렇게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2번부터 봅시다.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주머니 흰공이 4개가 있어요. 주머니 흰공이 4개가 있는데 검정 공은 3개, 붉은 공이 5개 있대요. 이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이런 상황은 흰공이 실제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이 같고 색깔이 같으니까 특별히 구별된다는 말이 없지만
내가 확률을 세실 때는 그냥 다 구별된다고 세는 거라고. 흰공이 다 다른 녀석이야. 붉은 공은 다 다른 녀석이야. 검정도 다 다른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고요. 그래서 흰공이 4개, 검정공이 3개, 붉은 공이 5개. 4개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지금 몇 개의 공을 꺼내냐면 4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 C, 4가 되겠죠. 12개 중에 내가 4개를 뽑을 거니까. 오케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푸실 때 4개의 공을 뽑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이해되세요? 4개의 공을 뽑아서 나오는 색깔, 가지수가 몇 개 이렇게 계산하냐? 안 하지. 왜냐면 흰공이 5개. 뭐냐? 검정공이 3개. 그럼 색깔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를 따지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확률은. 이해됐어?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냥 푸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경민아? 네. 오케이? 전체 경우는 12C4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 모두 붉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중에서 4개 뽑으면 되죠? 붉은 공 5개면 5C4. 그러면 2번. 흰공이 2개, 검정공이 2개의 확률. 흰공을 2개 뽑고 검정공 2개 뽑아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역시 12C4인 거고 흰공이 2개, 4C, 검정공 2개, 3C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세 번째, 흰공이 2개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흰공이 2개 포함된다는 건 나머지 공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그렇죠? 흰공이 2개기만 하면 되죠? 이 녀석이 몇 개 들어가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나머지 공에서 그냥 2개를 뽑으면 되니까 이거를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C4 흰공이 2개니까 흰공 중에 2개, 나머지 공 중에 2개 뽑으시면 됩니다. 흰공이 1개, 검은공이 1개, 붉은공이 2개의 확률 1개, 2개 뭐 이미 다 결정됐죠. 구멍은 똑같고요. 4C1, 3C1 뭐냐? 5C 계산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 문제가 이제 확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다 이런 형태가 실려있고요. 이렇게 실려있는 이유는 이걸 다 다르게 보세요 라는 의미 때문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 똑똑하면서 이러거든. 전체 경우의 수가 12C4가 아닌데? 이렇게 돼야 돼 원래. 4개를 푸는 경우가 12C4가 아니야. 오케이? 하지만 그 확률 계산 전체 12C4로 간다고. 그래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다시 아까 네. 네, 다 분리해서 무슨 공 첫 번째,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 네 번째 공을 다 분리해서 봐야 그것들의 확률이 똑같아지니까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흰공이니까 원래는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원래는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이 중에 4개를 뽑으려면 이거 4개 뽑는 경우는 한 경우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돼요. 이게 4개 뽑히는 경우 이게 3개 뽑히면 이게 하나 뽑힐 수 있고 이게 하나 뽑힐 수 있고 이렇게 세야 된다. 경우를 살려면 그렇게 세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냥 다 다르게 보여. 다 다르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백인 4명, 황인, 흑인, 빨간, 외계인 이게 5 있어요. 이렇게 12명 있는데 12명 중에 그냥 4명을 뽑을 거야.
흰색 4명이 뽑힐 확률을 구하래. 그럼 12C4에 4C4로 풀 거죠. 이건 확실하죠. 열두 개 주면 뽑는데 1, 2, 3, 4 뽑을 확률이 얼마냐? 12C 4분의 4C 3있죠? 1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음하고 이동이 똑같은 거죠. 12명 중에서 흰색 4명 뽑을 사람 확률. 오케이? 원래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푸냐면 이게 나올 확률과 이게 나올 확률과 이게 나올 확률과 이게 나올 확률과 이게 나올 확률 각각의 근원 사건들의 확률을 다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건 자체를 이걸 흰색이 나온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흰색 1번, 흰색 2번, 흰색 3번, 흰색 4번으로 보겠다. 그래야 다 12분의 1로 고정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하는 학생들 헷갈려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헷갈렸거든요. 난 좀 생각을 했어. 예, 헷갈려요, 원래. 그런 생각 안 해요. 전체 경우수 14 아닌데? 그런 생각 한거 아니에요? 근데요. 인시에 4개 뽑았어요. 그럼 쪼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흰색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다 다르다고 보고 뽑은 거야. 그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인식이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제대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걸 내가 생각 안 하고 있었는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한번 틀을 깨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때 우선 넘어갈게요. 6대 3번 봅시다. 주머니 흰공, 붉은 공이 모두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 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4회 중에 3회 꼴로 2개 모두 흰공이었다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확률은 원래 3가지로 나눠져요. 수학적 확률. 여기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그다음에 기하학적 확률. 이 사라졌어요. 안 나와요. 정성이 있어야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학적 확률이 있는데 두 개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사를 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뭐죠? 6분의 1이죠. 근데 진짜로 6분의 1이냐? 6분의 1에 가까워. 6분의 1에 가까운 거죠. 6,000번을 던지면 1,000번이 나올 수 있는데 6,001번을 던졌어. 정확하게 6,001분의 1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았을 때 내가 실제로 주사를 던져봤을 때 정확하게 확률 6분의 1이 되지는 않지. 6분의 1이 근사가 되는 거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실제 내가 뭔가 한 거야.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그 시행의 수가 늘어나면 수학적 확률과 거의 근사해진다. 지금 문제에 나온 말이 그거야. 두 번 줄을 보면 이 주사위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어 다시 넣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더니 4번 중에 3회 꼴로는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이 말은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에 근접하더라. 실제로 해보니까 4번 중에 3번으로 근사해진대. 그 확률이 4분의 3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통계적 확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걸 여러 번 했더니 4분의 3 수학적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야. 통계적 확률을 물어보지는 않아. 그래서 영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흰공하고 붉은공이 몇 개씩 있는지 모르는데 두 공을 합해서 8개가 있대요. 흰공, 붉은공.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요.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 계속 이 짓을 하겠다.
그랬더니 4번 중에 3번 걸로 2개의 흰공이 나온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C2가 되겠죠.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통계적인 확률로 4분의 3이라고. 우리 그냥 이 횟수가 늘어나니까 수학적인 확률로 생각을 할 거라고. 4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모두 흰공이 나올 상황인 거지. 모두 흰공이 나오려면 흰공 중에서 2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XC2가 되겠죠. 여기 들어갈 만. 오케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6-4번 봅시다. 필수예제. 자연수 1, 2, 3, 땡땡땡, 2n 까지 있어요. 이 중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을 때 두 수의 차가 n 이상일 확률을 계산합니다. n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간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nc2겠죠? 2n개 숫자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두 수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중복 허락하지 않고 2nc2가 될 거야. 근데 두 수의 차이가 n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n 이상. 1부터 2n까지 숫자가 있는데 어떤 두 수를 뽑았을 때 차이가 n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순서를 신경 쓰나 안 쓰나? 안 쓰지. 그러니까 두 수를 뽑았을 때 우리가 작은 수부터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하자. 작은 수가 2야. 그러니까 작은 수 1을 뽑았다고 쳐. 그럼 큰 수는 뭐부터 가능하냐 이거지. 플러스 1부터 차이가 n 이상이어야 되니까 차이가 n이 아니면 n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생각할 수 있고 쭉 끝까지 해서 2n까지 가겠는 거. 그럼 몇 개 있는 거죠? n개 있는 거죠. 아, 작은 수가 1이면 n개가 가능하구나. 작은 수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럼 큰 수는 어디서부터 가능해요? n 플러스 2부터 가능하겠지. 혹시 2n까지 가능해요. 요놈은 n-1개 있겠죠. 작은 수가 3이에요. 큰 수는 n 플러스 3부터 2n까지 가겠죠? n-2가 되겠네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항을 구하기 위해서 k라고 칩시다. 작은 수가 k야. 그럼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n 플러스 k부터 점점점점해서 2n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놈의 개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양쪽 다 들어가니까 더하기 1 해주셔야 되죠. n-k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럼 우린 작은 수가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부터 n까지 가능하겠죠? 이 작은 수가 n 플러스 1이 되면 불가능하잖아. 큰 수가 나오는 거. 작은 수가 n일 때 큰 수는 2n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다 더해야 경우의 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더하면 되겠어? k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는 거야?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지? 이거 더하면 되죠. 시그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경우의 수는 시그마 k가 작은 수 k가 1부터 n까지 가능한데 그때 각각의 큰 수의 개수가 n-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k라고 쓸게요. 다음 개수를 계산합니다. n 플러스 1은 상수니까 1부터 n까지 더하면 n 플러스 1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수도 하셨던 n 플러스 1이 되네요. 따라서 2분의 1에 n 플러스로 정리가 됩니다. 전원분의 연원입니다. 이해됐어? 전원의 전체. 연원분 바꿔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 100분의 2n 2n-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되니까 n 2n-1분의 연원이겠죠. 분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2번 봅시다. 이 중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요. 세 수를 뽑을 거예요. 세 수를. 세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된대요. 공차가 2짜리 등차 수열이 될 확률을 계산하라.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2n씩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공차가 2짜리인 등차수열이 되는 가지수를 세야 되겠네. 그럼 셋을 뽑는 건데 공차가 2짜리인 등차수열이 돼야 돼. 그럼 제일 작은 수도 생각해보자. 제일 작은 수가 1이라면 3, 5로 결정되죠? 이런 것들을 세야 이거죠. 제일 작은 수가 2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제일 작은 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2n 빼기 4. 우리는 2n까지밖에 못 쓰니까 그 앞에 2n 빼기 2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 2n 빼기 4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셋을 뽑는 거니까. 그럼 개수가 몇 개겠냐? 당연히 1번 개수 세시면 되겠죠. 2n 빼기 4개가 있네요. 2n 빼기 4개. 답은 2nc3. 2n 빼기 4. 자, 유제 6번까지 다 푸세요. 유제 1번부터 6번까지 다 푸세요. 근데 확률 n에 반을 식으로 나와요. 네, n에 맞죠. 답이 숫자로 나온 게 아니죠. 유제 1번부터 6번까지 푸시면 돼요.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기하학적인 확률형을 가르치면 얘기하세요. 효과가성이 빠졌으니까 저는 안 가르칠 건데 학교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가르칠 거니까. 근데 요새는 교육과에 바뀐 지 좀 돼가지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 안 내더라고요. 또 바뀌어서 내년 고일부터 또 바뀌어. 맨날 봐. 제가 왜 그럴까? 우리나라 왜 교육제도가 맨날 바뀔까? 왜 맨날 바뀌는 걸까? 정치를 못해서. 주판사적인 정보 알고 진짜. 진짜 연습문제 풀게. 연습문제 재밌는 거 많아. 연습문제 풀면 숙제가 없어지는데. 진영, 학교 시험 기간인지 7월 5일. 자기 자신을 배수가 아니에요. 몇 번이요? 이제 유제 1번? 이대로
1번? 1번. 1번이고 한눈이 다른 눈의 배수. 왜 20개 나오는 거지? 자, 풀이 물어봐. Y가 될 수 있는 거는 엄청 무작하니까 2부터 12까지 해야 되고요. 전체 경우에는 이걸로 수리한다. 이거는 이하고 그거보다 이 x가 이게 차이가 12하가 됩니다. 먼저 뽑는 거 있구나. P죠, P.
C로 생각해서 전체 경우는 X가 1이고 Y가 될 수 있는 수는 똑같은 수를 사실 유명시 메이저로 나올 때 나 근데 이제 메이저니까 순서가 A, B, C D가 있습니다. 뭐 진짜 쉽다. 그냥 기준이 안 해요. A, B, C, D 어떻게? 유전하는 거. 이제 3번 뭘 못 구하겠다. 밑에 거요. 전체 그거 주 뽑히는 거. 40명을 10명씩 A, B, C, D로 나눌 때 유기원 투명이 같은 조에서 뽑힐 확률. 이게 40명을 10명씩 4개의 조로 나누는 거죠? 네. 거기 400분의 1 해줘야 되네. 네. A, B, C, D조에서 400이 들어가겠네. 네. 전체 경우. 위원 2명이 같은 조에서 뽑힐 확률은 뭐예요? 그럼 A조에서 뽑혀야 되고 B조에서 뽑혀야 되고 C조에서 뽑히는 경우, D조에서 뽑히는 경우 있겠네요. 그럼 A조에서 뽑히는 경우가 몇 가지? 이상한데? 것 같은데? 40명이 지훈이 학교에서 임무로 각급 위원 2명을 뽑을 때 지훈이가 뽑힐 확률이 얼마나? 40씩, 39씩.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40팩토리얼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디 이거였구나. 40명을 10명씩 4조로 나누었을 때 위원 2명이 같은 조에서 뽑힐 확률을 구하는 4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A, B, C, D 4조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A조 10명 있고요. B조 10명 있고요. C조 10명 있고요. D조 10명 있어요. 이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이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이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이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더해.
나누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누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전체에서 내가 뽑을 거예요. 2명 뽑았어요. 근데 그게 A조에서 뽑힐 경우가 몇 가지죠. 그 A조에 들어간 사람 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색깔이라고 쳐보세요. 빨간색이 10개 있어요. 파란색이 10개 있어요. 노란색이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10개 있어요. 빨간색에서 2개 뽑힐 확률. 색깔이 똑같은 게 2개 뽑힐 확률하고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근데 거기에 4 문제 6번 다 해야 돼요. 문제 6번이 뭔데요? 이제 이거 이해됐어? 색깔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한 개씩 적힌 9개의 6-6번 먼저 볼게요. 9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 9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뭐 해야죠. 뭐 여기가 7일 때 8일 때 9일 자,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건데 제 작은 수와 큰 수 더해서 7이 된대. 경우수 하나 넣어야지. 2, 5, 2, 3, 4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1 우리 몇 가지 뽑을 수 있지? 9까지 뽑을 수 있지? 1, 7인 2, 6인 3, 5인 경우 되냐 안 되냐? 3, 5도 안 되죠. 1, 8인 경우 2, 7인 경우 3, 6인 경우 4, 5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로 나눠졌어요. 이 경우 몇 개냐? 이 사이 수위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으면 되잖아. 사이 수가 몇 개냐? 4개 중에 2개 뽑는 거지. 3개 있잖아. 아니 2개냐? 2개 있죠. 2개니까 5개 있지? 네. 이거는 3개. 3개 있지? 6개. 이거는 몇 개냐? 3, 4, 5, 4개. 이렇게 안 썼죠. 4, 5. 이거야?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A조가 10명. 이렇게 있대. 문제가 이렇게 써있는데 정확하게 또 40명, 10명씩 A, B, C, D조로 나눌 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조 10명, B조 10명, C조 10명, D조 10명인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을 때 위원 2명이 같은 조에서 뽑힐 확률이 뭐예요? 여기서 뽑힐 확률이 10C잖아. 여기서 뽑힐 확률이 10C잖아. 10C, 10C, 10C가 4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오케이? 아, 풀었니? 연습 문제 좀 풀어볼까? 와, 좀 다 풀었니? 아무도 얘기해. 연습 문제 좀 풀어볼까? 아무도 얘기해. 내 맘대로 할까? 네. 오늘 11시에 갈래? 뭐 그런 건 대답하냐? 오늘 9시 반에 갈까? 네. 자, 연습 문제에서 6-3번 문제 봅시다. 약간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5까지 이 숫자 6개가 있어요. 3장을 차례를 뽑아서 수를 만드는데 그 수가 세 자리 짝수이라고 합니까?
세 자리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제 0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0.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654. 앞에 0이 오면 안 되는데. 상관없죠. 그것도 해야 돼요. 상관이 왜 없어? 세 자리 수를 만드는데. 근데 일단 유료로 나열하는 거야. 나열만 하면 되고 아니야. 6P3에서 5P를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니까. 세 자리에 해야 돼. 세 자리 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만든 나열하면 수가 수가 세 자리 짝수잖아. 세 자리 짝수일 확률과 세 자리 홀수일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뭔데? 654. 554지. 554. 아니죠.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니까. 다시 세 문제. 자리 수를 만들었는데 짝수가 아니잖아요. 만든 수가 세 자리 짝수인 거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유열로 다 문제의 의도는 세 자리 수를 만들었는데 그 세 자리 수가 짝수일 확률과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됐나요? 문제의 의도가 문제를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그 수를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 2, 3, 4, 5. 이거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수를 만들 거라고. 그런데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홀수일 확률은 반대니까. 오케이? 네. 됐나요? 그렇게 만들면? 자, 저거 가지고 세 개의 카드를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들 거라고. 그때 짝수일 확률 혹은 홀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이 됐죠? 네. 앞에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건 좀 짚고 갑시다. 짝수일 확률과 홀수일 확률은 홀수일 사건, 짝수일 사건과 홀수일 사건은 무슨 관계? 배반 사건이야? 여사건이야? 대반 사건. 둘 다 줘. 여사건이지. 수 중 하나만 보면 되네. 0은 짝수예요. 0 짝수. 10 짝수잖아. 12. 2분의 1분의 1.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해보. 2분의 1, 2분의 1 아니에요? 왜 2분의 1, 2분의 1? 홀수 아니 짝수잖아. 아니지. 앞에 0이 오냐 안 오냐가 달라지잖아. 만약에 이게 1, 2, 3, 4, 5, 6이잖아. 그럼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일 거야. 네. 근데 앞에 0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한 0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0이 어디 앞이요? 맨 앞자리요? 맨 앞자리. 맨 앞자리 0이 오면 맨 뒷자리 0이 못 오지. 그러니까 전체 사건은 여기 올 때는 응?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세 자리 수를 만들 때 홀수가 될 확률,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자고. 앞에 0이 올 수 없다고. 됐냐? 전체 경우의 수. 맨 앞에 5, 두 번째도 5. 이해되시죠? 네. 이건 뭐 홀수일 때 확률 구할래요? 짝수일 때 확률 구할래요? 홀수요. 홀수일 때 확률 구하서 그럼 홀수가 되려면 맨 끝에 1이나 3이나 5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이 오는 경우의 수나 3이 오는 경우의 수나 5가 오는 경우의 수 똑같죠? 그럼 1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4개. 0 빼내니까 4개. 여기도 4개. 4개. 여기 올 수 있는 건 세 개. 3가지. 4, 4, 3. 네. 25분의 12. 홀수가 짝수는 25분의 13이 되겠죠. 진짜요? 짝수인 경우 색까요? 짝수인 경우는 2 또는 4 또는 0이죠. 2가 올 때랑 4가 올 때는 똑같죠? 네. 0이 올 때는 다르죠. 다르죠. 개수가 좀 다르겠죠. 2가 오는 경우 개수 셉시다. 맨 앞에 0은 못 오잖아요. 네. 역시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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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가지 되겠죠? 여기 이제 0이 왔다고 칩시다. 5가지, 4가지. 그럼 이제 여기는 다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4가지 되겠죠? 2개 더하시면 4로 묶어서 더하면 8이고 13 곱하기 4가 되겠네요. 5, 4니까 4야. 근데 2 보면 13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0 때문에
이런 숫자를 나열했을 때 0이 들어가면 0 때문에 확률이 달라진다. 이해됐어요? 네.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서 세상의 수를 만드는데 앞에 0 못 오는 상황에서예요. 네, 당연히. 조금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을 수 굉장히 있겠네요. 이상하네요. 뭘 내가 계산하는 짝수 계산이면 홀수 계산. 홀수는 이 자리에 0 안 와도 되잖아. 일상 보니까 홀수를 계산하는 것이 편하고 배반 사건으로 짝수 경우를 계산하라 이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넘어갑시다. 6-5번 송년 모임에서 A, B, C, D 4명의 친구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로 하는데 이런 기본적 교란 순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황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자기 모자. 4번 학생 있습니다. 뭐 자기 모자 혹은 자기 자리, 의자 뭐 이렇게 해서 의자가 4개 있는데 의자에 번호가 붙어 있어. 왜 복잡하게 의자를 그랬을까? 네? 왜 복잡하게 의자를 그랬을까? 1번, 2번, 3번, 4번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의자에 1, 2, 3, 4 써 있다고. 자기 번호에 앉으면 안 돼. 가짓수 몇 개? 9개. 외워. 자, 숫자를 좀 외우시는데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는 다 일일이 세세요라고 나와요. 수영도로는 1번 요소표는 2번 오는 경우, 3번 오는 경우, 4번 오는 경우 이렇게 나눠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외워주는 게 편하니까. 자, 한 명 있어. 돼? 안 돼? 안 돼요. 2명 있어. 한 개, 3명 있어. 몇 가지인가요? 두 개. 2가지예요. 3명까지는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번이 2번 또는 3번을 가야 되죠. 나머지는 반대로 가면 되고 2가지예요. 4명이 되면 직관적이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9개. 5명이면요? 44개. 거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상 안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 무슨 수영인 거 아니야? 뭔가 수익이 있어. 수요. 세는 거예요. 원래 교과서에 세라고 나와요. 원래 수익 안 셀 거잖아. 너 44개 안 셀 거지. 네. 한거 외우라고. 이게 두 번째 거요. 네. 170이에요. 3, 4, 4, 6명. 그런가요? 공식이 있는데 내가 까먹었어. 뭐냐? 그냥 찍은 거야. 그래서 5명일 때까지는 알아두세요. 0, 1, 2, 0, 1, 2, 9, 44입니다. 0, 1, 2, 9, 44. 나와서 설명한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송년 모임에 A, B, C, D 4명의 친구가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로 하였대요. 각자 한 개씩 가져와서 한 대 모은 다음 공정한 추첨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A군이 자기 자신이 가져온 선물에 당첨될 확률은 4패. 계산해야 되냐? 네? 자, 4명이 있어요. 1, 2, 3, 4번 있대요. 네. 선물을 모았대요. 자, 1, 2, 3번, 4번 있죠? 네. 내가 1번 뽑은, 내가 1번 학생이면 내가 1번 가져갈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직관적으로 4분의 1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내가 굳이 셀 필요 없죠. 물론 세도 됩니다, 아마. 그냥 이 상황이잖아. 4개가 있어. 내 거 가져갈 확률이 뭐냐고. 4분의 1. 4분의 1이죠? 오케이? 2번.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져온 선물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이걸 알아야 된다. 9. 그럼 전체 경우에 수는 몇 가지야? 4패. 4패. 4팩토리얼 되겠죠? 네 사람이 4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4개 줄 세우시면 되죠? 네. 오케이? 64분의 9. 그러니까 1번을 이런 방식으로 푼다면 1번은 전체 역시 경우에서는 24가지가 될 거예요. 4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씩. 내가 내 걸 가져가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가면 되지. 3패. 24분의 2이 4분의 1이야. 직관적으로 4개 중에 내가 내 거 가져가는 건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오케이? 넘어가서 원순열 한번 좀 풀어볼까요? 6-9번.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이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앉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많이 하셨죠? 경우에서 하실 때.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로 할 때를 빼요.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때? 이해해도 되는
아, 세 명을 세우고 네. 사이에 이건 이제 두 그룹이 있을 때 두 그룹이 있는데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우에서 세는 방법 알아야 되니까 남자 그룹이 여자 그룹이 있는데 명순 좀 생각하고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이웃해도 되는 녀석은 무조건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남자를 배열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일렬이었다고 치면 남자 5명, 여자 3명이야. 그럼 여자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일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 5명으로서 남자 A, B, C 들어고 할게요. 배열을 한다고. 그럼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남자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는 남자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 5팩에다가 여자는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죠. 즉 P3 이해됐어? 오케이? 이제 이게 원수열로 나왔다. 원탁의 둘로 나뉘는 겁니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팩을 7팩. 7팩이겠죠? 원수열이니까 8명 배열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대.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세야 되니까 남자를 우선 배열을 하죠. 남자 5명을 배열을 해요. 몇 가지? 4팩인 거는 이해돼? 남자 먼저 배열하는데 원순을 생각해서 배열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자 배열을 해야 돼. 여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5개죠. 그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 여학생 3명이 함께 이웃할 확률은 함께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묶어서 보는 거죠. 여자 3명을 한 그룹으로 생각을 하면 총 6명을 나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6명을 원순위로 배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는 7팩이고 5명과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봐서 5팩이 되는데 여자 3명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3팩이 되겠죠. 오케이? 경우의 수 문제예요. 자, 6-10번. 네, 7팩이라고 했어요? 네, 7팩이 전체 경우에서 7팩이에요. 남자 5명. 자, 그 다음에 6-11번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6-11번 11. 내가 잘하지? 이해하는 정한 12번 풀어보고 미적보다 확률하니까 편하다. 난 지금 뭐야 그겠지. 난 시간 안 써도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림 안 그려도 돼. 뭐? 왜? 다 계산은 중요한 게 그럼 하겠지. 설마. 처리를 포인트에서 계산을 해줘야 될 건 아니잖아. 하겠지 너도. 문제는 이해되셨죠? 주사위 문이 딱 2개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와도 안 돼요. 둘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의 4제곱이고요. 세제곱이 몇이에요? 2, 1, 10. 몇이나?
저희 전체 경우에서 지금 막 일일이 나눠 세고 있기 시작하고 있죠. 아니 뭔 전체야? 전체 경우에서 말이에요. 원하는 경우 사과 어떻게 세고 있냐? 꼼꼼하게. 하자. 4C, 4P, 4. 아 몇이에요? 몰라. 둘 다 몰라. 11번이네. 자, 같이 해봅시다. 우선 전체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게 4제곱.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기 문제에 들어갈 게 뭐냐? 2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6C. 우선 6개 중에서 사용할 숫자 2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6C, 4C. 이건 이해되시죠? 네. 1, 2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게 뭐가 되냐? 이제 이렇게 세기 시작하게 되지. 1, 1, 1, 2인 경우. 이게 내적 1, 1, 2, 2인 경우. 그렇게 되진 않죠. 1, 2, 2, 이렇게 세지 않았어? 다행이네. 이게 내적 2의 4제곱, 1, 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셌어? APP 세진 썼겠지 뭐. 세진 않았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어떤 있냐? 조합 잘 들렸죠. 이해되시냐요? 전체 경우 이거는 어떤 수를 내가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법. 1, 2, 1, 3, 2로 이렇게. 이거는 1, 2를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럼 이제 4개에다가 1, 2를 쓸 건데 1, 2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 6의 4제 경우에 1, 2, 3, 4, 5, 6 쓸 수 있고 1, 2, 3, 4, 5, 6 쓸 수 있고 1, 2, 3, 4, 5, 6 쓸 수 있고 1, 2, 3, 4, 5, 6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1, 2 쓰고 1, 2 쓰고 1, 2 쓰고 1, 2 쓰니까 두 가지. 2의 4제곱. 그냥 다 한 수가 오면 안 되죠? 네. 다 1인 경우, 다 2인 경우 뺀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답이 몇이에요? 아, 모른다니까 이게 계산까지 해달라고 나오고. 이거 30원 25야. 15, 14. 116 곱하기 6. 그렇네. 얼마야? 뭐냐? 3 나왔으니까 2. 아 맞잖아. 2, 1점 분의 35? 뭐지? 나도 답이 없어. 너 6C 몇이라냐? 응? 아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 뭐라 알겠네. 그렇네. 자, 13, 14, 지워. 왜요? 기압. 기하 기억 문제. 쉬는 시간. 뭘 쉬는 시간이야? 배고파요. 그래서 나도 배고파. 점심 먹고. 네가 쏠래? 네가 햄버거 쏘면 내가 시킬게. 쌤 가위바위보. 1대1로? 진 사람 쏘기? 제가 그걸로 얼마나 이러는지 기억 안 나요. 묵을 때뭐 사줬지? 내 아이스크림을 3번 돌린 거 같아. 나 사람 2번 걸리는데. 자, 문제를 또 봅시다. 실험 문제 좀 풀어봐야죠. 해봐. 반반.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으로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 때 남자 1명, 여자 1명이 된 조가 2개일 확률을 구하래요. 여자 4명, 남녀 4명씩 있습니다.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 때 그게 전체 경우가 되겠네요. 네.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된 조가 2개 있대. 그럼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1명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해보세요.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네.
그렇지. 확신이 없어. 큰일 나네. 당연히 이거보다 커. 아니, 나 생각했구나. 뭐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저 나눌 때 2명씩 뽑으면 어떻게 해야 돼? 2명. 오. 하나 진짜 2명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냥 경우에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 확률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 구하시고 이 경우 구하라 이거야. 이 경우 구하자 이거야. 뭐 남녀 구분하지 않고 4명씩, 2명씩 내지로 만드는 거죠. 8명을. 그래서 한 개씩 뭐 8씩, 6씩, 4씩, 2씩 끝? 아, 그래. 해줘야 되죠? 네. 2명이니까 조가 다 같으니까 사람 수가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저 2개가 돼야 된다. 그럼 다른 녀석은 남남. 아, 불쌍하다. 지금 나 시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우선 여기에 들어갈 남자를 뽑겠네요. 자, 남. 이런 조가 있고요. 이런 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4명 중에 여기 한 명 남자 집어넣었겠죠. 우선. 나머지 남자 한 명 또 집어넣겠죠. 나머지 2명은 묶어서 우리가 이씨. 그럼 이제 내가 남자 넣은 거 끝났죠. 네. 그럼 여자를 넣어야 되죠. 여자도 여기다가 여자 한 명 넣을 거죠. 네. 또 여자 넣을 거죠. 끝? 200분의 왜 200분의 1 해줘야 되지? 남녀. 그렇죠. 2조하고 2조를 구별을 못하죠. 2조는 구별이 되죠. 잘하네. 구성비가 다르잖아. 오케이? 남자면 여자면 남자면 여자명이 그 구분이 안 되지. 사실 이거는 하는 의미가 없지. 어차피 얘기니까. 제곱이야? 선생님. 네. 아, 아니. 네. 아니. 되셨나요? 계산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좀 풀어보세요. 문제 1부터 국가의 자연수가 1개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므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홀수이고 곱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홀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합니다. 곱이 3의 배수예요. 곱이. 그러니까 15번 문제라든지 16번 문제 이런 거는 실제로는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야.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도 뭐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무시 3이 될 거고요. 합이 홀수고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생각해야 돼.
복잡한 경우는 KS를 나눠서 계산하셔야죠. 직관적으로 바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의 대수 3 들어가면 되겠네. 6 들어가면 되겠네. 9 들어가면 되겠네.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리가 되겠죠. 자, 합시다. 좀만 있다. 네. 할게요. 좀만 이따 할게요.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덧셈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나누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생각하면. 홀수, 짝수 올 수밖에 없죠. 세수를 그래서 홀수가 되려면. 자, 보자. 홀이래. 이 경우도 오케이.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들끼리 더하는 경우나 짝수 홀수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홀수라는 건 내가 13579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3 또는 9가 들어가야 되지. 3이 들어가는 경우, 9가 들어가는 경우, 둘 다 들어가는 경우 빼면 되겠네. 그럼 3이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6가지. 3이 들어갔다고 치면 하나가 3이면 나머지 4개의 수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잖아. 9가 들어가는 경우 마찬가지지. 그런데 3, 9가 동시에 다 들어가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3, 9가 동시에 다 들어가게 되면 3C1만큼 빼면 되겠죠. 3, 9가 내가 다 썼다고 치. 오케이? 자, 짝짝 홀인 경우. 홀수는 1, 3, 5, 7, 9고요. 짝수는 2, 4, 6, 8입니다. 홀수가 뭐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홀수가 3이거나 9면 이 짝수에 3의 배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홀수가 3이거나 9인 경우, 홀수가 1, 5인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홀수가 3 또는 9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때 짝수는 아무거나 오면 되죠, 두 개. 네. 6이 5든 말아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미 4의 배수가 됐잖아요. 40 3 또는 9가 오는 경우 두 가지. 이해됐어? 근데 1, 5, 7이 오면 홀수 자리 1 또는 5 또는 7이 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6이 와야 되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6이 하나 왔으니까 2, 4, 8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네. 2, 3, 2, 3개 됐어요? 네. 자, 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 선생님, 전 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3이 들어가는 경우
6이 들어가는 거예요. 9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3이 들어갔을 때 홀수가 돼야 되면 찾아야 됩니다. 어렵죠.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합니다. 경우에서 문제예요. 완전히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복잡한 케이스. 케이스 잘 나눠서 풀라고. 복잡하면 조건을 잘 나눠서 케이스별로 푸는 거예요. 저거 3이나 9 들어가는데 45. 3, 2 들어가면 여기 홀수제에 3이 들어갔다고? 이 짝수 2개 남았잖아. 짝수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 중에 2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42. 그렇게 하면 3이었어요. 어? 고비 3이었습니까? 고비 3이었으니까 3, 6, 9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최소한.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볼 수는 없어. (24번) 나머지 숙제도 하시고 모르는 건 풀도록 하고요. 25, 26, 27도 기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24번 4번이에요. 네. 쉬었다가 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놈을 차례대로 x1, 2, 3, 4, 5 이때 다음과 같은 크기 순서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역시 경우에서 문제다. 방의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5제곱이겠죠? 주사위 6이 5제곱이 6p 5겠죠? 아니구나. 6이 5제곱이구나. 왜 뭐 생각했어? 뭐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됐어? 24번 저걸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다 만족. 둘 다. 그러니까 x3이 제일 커야 된다 이거네. 근데 좀 등호 나오면 뭐 어떡하냐? 뭘로 푸냐? 무슨 조합? 중복조합 풀지? 기억 안 나냐? 근데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 횟수를 나눠. 뭘 기준으로 나누겠어? 그렇지. 3이 6일 때, 5일 때, 4일 때. 모르는 거 아니야. 차근차근 해. 머리 아파하지 마.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만 해줄게, 하나. 그래, x 3이 4야 쓸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x1, x2가 될 수 있는 수는 4 이하여야 되네? 4 이하의 수 1, 2, 3, 4 중에서 내가 몇 개가 필요하니? 2개가 필요하네. 근데 중복이 허락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x1, x2 결정한 게 4h이네. x1 초하고 5, 4 관련 있어 없어? 관계없잖아. 이게 뭐가 나오든 이거 와하고 관계없잖아. 이거 똑같이 4h네. 맞아. 5일 때 생각해. 6일 때 생각해. 계산기 써도 돼요? 이렇게. 계산기 써도 돼요. 어? 뭐가 잘해. 니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뭐 계산기 써도 되냐고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학교 사람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시험시간에 계산기 써도 되나요? 네. 와, 계산 떠오르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아, 이항정리 2학년에 써야 되나? 2학년에 쓰면 좀 편해지나? 그냥 해. 뭐 별표를 쳐 임마. 진짜 쳐야지. 네,
진짜 7776분의 1960. 답이 그렇게 나왔고 네? 답이 얼마야? 7776분의 1960이요. 지저분해 주죠. 인데 1944분의 203이라는데. 이거 약분돼요. 그래도 안 되는구나. 28이죠. 야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 아이들.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몇 명이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나 앞에서 나온 경우에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치잖아요. 이것만 만족하는 걸 구한다면 제일 큰 녀석이 x3인 거잖아요. 1, 2, 3, 4, 5, 6 중에서. 그러니까 x3이 6이 나왔다고 치면 x1하고 x2는 6 이하의 수들이잖아. 그럼 6 이하의 수 두 개가 필요한데 같은 수여도 되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같은 수면 안 되잖아. 그럼 6 이하의 두 수를 뽑아서 큰 놈을 요놈, 작은 놈을 요놈이라고 하면 되죠. 이 등호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중복조합 기본꼴이잖아요.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죠. 그래서 x3이 6인 경우에는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라고. 근데 이놈이랑 이놈은 그러니까 1, 2, 4, 6, 2, 4, 5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상황이잖아. 네. 1, 2 나온다고 1이 얼마 나온다고 5가 뭐 바뀌는 건 없지. 그러니까 x3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 똑같은 부등식이란 말이야 실제로. 이 경우에서는 이놈의 제곱이 되겠죠. x3이 5였다고 치면 여기는 5개의 수 중에서 내가 2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죠. 1, 2, 3, 4, 5 중에서 두 수를 뽑아. 얘들은 내가 3, 4를 뽑았어.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3인 거지. 근데 같은 수를 뽑으면 어떻게 돼? 뭐 2, 2를 뽑아. 여기도 2, 2가 되면 되지. 등호가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라고 치면 4H2가 될 거고요. 3H2가 될 거고요. 2H2가 될 거고요. X3가 1이어도 되죠. 1H2가 되겠죠.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숫자가 좀 크긴 한데 분모가 여기에 문제. 오케이. 이렇게 표정 뭐라고? 답이 몇이라고요? 이렇게 1900 얼마? 이번에 또 243분의 98 나왔는데. 이거 아예 좀 문제가 1944분의 203이래. 1900. 44분의 203. 잘못 계산해요. 이거 어떻게 넣어? 계산해줘야 돼? 쓰기 귀찮아. 812 어떻게 넣어? 뭐 귀찮은 건 아니지만 귀찮지. 6H는 계산 어떻게 하냐? 그거 72 7C2잖아. 7C는 얼마냐? 30. 아 21. 21의 제곱은 얼마냐? 21의 제곱이요. 480인가? 11을 40인가? 계산 잘못했어. 얼마냐? 62잖아. 15의 제곱이지? 네. 225네. 5C이잖아. 5C는 10이지. 100이네. 4C2잖아. 6이지. 3C2잖아. 3이지. 9, 1. 1이지. 더 해야지. 방법이 오 있냐. 나와요. 네, 더해서 나누시면 나와야 되고. 이게 5점. 실지요. 76. 이 6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기본적인 확률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이렇게 같은 색깔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다 구분해서 따로따로인 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점 이해하셔야 되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앞 단원에 나왔던 경우의 수를 그대로 끌어와서 문제 풀라고 한다고. 경우의 수 잘 하셔야 돼요. 잘 못하니까 이제 막 시킬 거예요.
안 듣는 학생을 앞에 또 끌어와서 다시 시키고. 쉬는 시간.